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이 지난 3구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4일 그러니까 오늘 중앙선관위에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서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정식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속 감사 지시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이전인 9월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하는 선관위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면서도 이번 감사에서는 단순 행정과 회계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른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건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감사원이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 내역까지 들여다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선관위 감사가 주목받는 것은 앞서 두 기관 그러니까 감사원과 선관위가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논란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인수위에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였던 이용호 의원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지난 4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선관위가 주장한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과연 지난 몇 년간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독립성이니 중립성이니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소리인지 아마 많은 국민은 선관위 이런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말을 하려면 평소에 제대로 잘 했어야죠. 선관위가 그동안 제대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했다. 선관위는 정말 스스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줄들을 아세요.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아주 두드러진 풍토 중에 하나가 대단히 부끄러운 짓들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그런 조직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반발은 감사원법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이 회계감사, 재무감사는 받아왔지만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자체 선거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대선 때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체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려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선관위의 주장에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선관위는 과연 뼈를 깎는 그런 혁신 노력을 했습니까? 선관위가 대선 투표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물러나고 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졌다기보다는 자기 아들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뜨거라 하면서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그 뒤에 이루어진 결국 후속 인사에서 줄줄이 기존의 선관위 사람들이 다 승진하면서 소위 말해서 승진 파티를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면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유협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절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직무감찰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관위와 감사원이 감찰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 직무감찰에 대한 현행 감사원법의 모호한 조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한정해 헌법기관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 24조는 직무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3항에는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쪽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면서도 이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선관위는 헌법을 들면서 감찰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반발 기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선관위 일각에선 확진자 관리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 일회성으로 감찰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한번 둑이 무너지면 뒷감당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훨씬 우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원의 감찰, 직무감찰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 문제는 별도로 두더라도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지금 선관위 주장대로 같으면 온갖 논란이 불거져도 감사원 직무감찰도 받지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알아서 개선하면 된다. 그 개선이 제대로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체 개선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게 감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서로 견제하면서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그나마 골마 터지는 부분이 줄어들고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제대로 잘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반발하기에 앞서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왔고 왜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소식이 전해지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즉 4.15 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다고 한다. 크게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이라 회계감사밖에 못한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쿠리 투표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일장기 투표제에 대한 감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감사원에는 부정선거 실태를 이해하고 크게 분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큰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직 감사원 공무원 중에서 지난 4.15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소위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분개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부정선거방지대 부방대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3구 대선과 6.1 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많았다. 그런데도 선거 무효소송은 지지부진하고 법정 재판 기일도 깔아뭉개고 있다. 이건 안 된다. 죄 지은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부방대를 비롯한 시민들이 고소고발 대행진으로 나섰다. 부정선거 즉각 수사를 촉구하면서 말이다. 나쁜 선거법 개정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당이 나서지 않으니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벌어진 잘못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현재 이 선거법의 문제점들, 가령 사전투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개표에서의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 선거법 문제를 제대로 선거 부정이 없도록 개정해야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젊은 여성 법학자 심소연 박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얼마 전 받았죠. 심소연 박사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왔고, 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부분에서도 당시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온 젊은 학자입니다. 심소연 박사가 최근 쓴 논문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문제를 다룬 본격적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와 사전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논문이 최근 한국공법학회 학술지이자 우수등재지인 공법연구에 이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심소연 박사가 국내 다른 학술지에 몇 차례 게재를 요청했지만은 이 부분, 그러니까 선거 부정 의혹 부분만 나오면 뜨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논문 심사위원들 중에 일부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려서 게재되지 못했는데 일부 보완해서 오히려 더 메이저 학회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에 논문이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심소연 박사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했던가. 지난 몇 달 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내가 쓴 학술 논문이 2개의 국내 학술지에서 차례로 게재 거부당하면서 모두 번번이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게재 불가를 때렸다. 몇몇 우호적이었던 심사평들을 바탕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 오히려 앞서 논문을 제출했던 2개 학회보다 더 메이저 학회인 한국공법학회의 학술지이자 우수등재지인 공법연구에 드디어 내 논문이 실리게 되었다. 이번 논문의 게재가 과연 즐거워할 일일지 오히려 큰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계기를 불러들이는 건 아닌지 연구 실적 하나 늘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마음이다. 이러면서 해시태그로는 누군가는 가야 할 좁은 길, 또 학자적 양심,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심소연 박사는 이 앞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역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논문을 프랑스 헌법학회지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심소연 박사가 이와 관련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한국 4.15 총선에서 불거진 선거 부정 의혹을 다룬 제가 쓴 논문이 드디어 프랑스 헌법학회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박통 탄핵의 법적 부당성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위기에 대해 쓴 저의 첫 번째 논문이 동학술지, 그러니까 그 같은 학술지에 2018년 초 게재된 이후 두 번째 논문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신뢰성 결여, QR코드 디지털 시대의 선거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인가? 이게 이제 작년 9월의 그 논문 제목입니다. 프랑스 코로나 1차 락다운이 한창이던 시절 강제 집콕 중 난생 처음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가며 쓴 논문입니다. 게재 확정되고 정식 게재까지 1년여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몇몇 재검표 이후의 상황 분석은 본 논문 안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80일 이내 재검표를 수행하지 않은 한국 대법원에 대한 비판은 각주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심소연 박사, 아주 젊은 여성법학자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 또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학자로서의 접근, 논문들을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